그럼 계속 이어서 가볼 거고요. 좀 쉬었지? 들어간다, 문화.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문화라는 거고요. 이 문화가 뭔데요? 문화. 사회문화? 아니, 여러분, 문화센터? 문화예요, 그것도. 다 문화. 너네가 하는 문화, 전통문화. 판소리, 탈춤, 이런 거? 다 문화잖아요. 문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요, 환경하고요. 이 환경도 두 가지 환경으로 나눠서 봐요. 우리는 환경도 자연 환경하고요, 인문 환경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 어쨌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샤바샤바 해가지고요, 둘이 좀 어울려 놀다 보니 만들어진 게 문화예요. 이렇게 서술형에 쓸래요? 안 되겠지. 우리 그 책에 안 볼래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한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 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의 개념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자연환경적 요소와 인문환경적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보게 두 번째, 문화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좀 잘 안 보이겠네. 좀 더 진하게 적어줄게. 문화권이야. 문화가 뭔데요? 인간하고 환경이 어울려 놀다가 싸발싸발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화권은 뭘까? 그 문화들이 모여있는 범위야. 그러면은 이렇게 적었겠지. 문화들이 좀 찍게 모여있는 범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기다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무슨 상의 범위? 지표상의 범위. 이렇게 쓰면은 문화권이에요. 자, 문화권의 특징 거기서 적어놨어요. 첫 번째, 문화권에서 비슷한 생활 양식은 문화경관. 문화경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화 모습인 거예요. 비슷한 문화 모습. 자, 우리 한중에 비슷한 건 뭐 있어요? 다 젓가락 쓰잖아요. 비슷한 문화 모습, 문화경관이죠. 그리고 한중에다 한자를 베이스로 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본의 가나 문자, 중국은 한자를 쓰지만 간체자를 써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어 이게 시험시험 갈착자라는 이게 이런 부수가 있으면 이거를 뭐 어떻게 쓸까? 이렇게 써요. 어쨌든 좀 다르겠어. 왜냐면 한자 자체가 획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 쓰기가 힘들어서 얘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좀 줄여서 써요. 우리나라는요, 한글 쓰기 전에 못 썼어요. 한자 썼어요. 대표적으로 설총이라는 사람이 원효대사의 아들인데 이두라는 거, 신라시대 때 이두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비슷한 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맥과 하천 등의 지형에 의해서 정해져. 이거는 또 자연환경적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문화권에 무슨 지대가 존재한다? 점이지대.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선생님, 점이지대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설명드려야죠. 이 점이지대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집합 배웠어요? 보통 7도만점 할 때 되면 집합 배우던데? 안 배웠나? 학교마다 달라요. 집합을 배웠어요? 그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자, A는요. 자, 수학이지. A는 1, 3, 5, 7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B는요. 2, 4, 5,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 벤다이어 그림에 넣었더니 집어넣죠. 1, 3, 7, 5는 공통이니까 여기다 들어가고, 여기는 2, 4, 6 이렇게 들어가겠죠. 벤다이어 그림으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봐봐. 나 사회 선생님인데 수학까지 가르쳐주지? 고마워야 돼. 자, 진짜는 아니지? 자, 여기 지금 여기 A와 B는 5를 공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문화 경관이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의 문화가 137만큼 드러나고 B라는 문화의 246만큼 드러나는데 둘 다 5도 갖고 있어. 그 5라는 문화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문화의 교집합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번에는 뭘 얘기해볼까? 이거 해볼까? 자,
아시아 문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부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사실 저쪽 건조 문화권으로 뺏어 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랑 좀 공통점이 비슷한 요소가 뭐예요?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점. 남부아시아도 쌀을 주식으로 하긴 하죠. 인도. 그런지 아는 인도 얘기예요. 빠바빰 인도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지대가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럼 이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 볼게요. 자연환경 뭐 있어요? 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세 가지 자연환경도 사이즈 세 가지로 나눠서 볼까? 의복, 음식, 주거 나눠서 볼까요? 사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 열대기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 다 적혀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건조기후는요, 몸을 감싸되 최대한 얇은 옷. 그 다음에요, 한대기후 지역은 방한복, 동물의 가축이나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으로 입죠.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음식, 열대기후 어때요? 향신료 막 넣고, 그래서 우리 인도 카레. 자, 이런 거. 카레. 또, 건조기후는 좀 패스하고요. 한대기후 지역은 어떻게 먹어요? 우리 한대기후 지역은? 날것. 그래서 훈제유리가 발달했다 했고. 주거 볼까요? 주거. 열대기후 고산가옥. 왜? 비가 많이 오거든. 수산가옥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냉대기후는 통나무집. 그리고 한대기후는요? 그렇지, 고산가옥. 건조기후 중에 사막기후는요, 흙벽돌집. 이렇게. 이런 자연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좀 나뉠 수도 있고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교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인문환경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종교랑 언어로 후기 나눠서 볼게요.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를 좀 적어볼 거예요. 자, 아랍어 한번 생각나는 거. 이슬람교. 인도에서 나온 종교 두 가지. 인도 이제 종교가 굉장히 많이 났죠. 힌두교랑 불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도 사실 우리가 좀 나눠서 봅니다. 그리스 정교랑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나눠서 봐요. 그 얘기는 쌤이 좀 이따가 그 파트 내용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흔히 여기 이 네 가지로 보죠. 흔히 불교 문화라고 보면은 동아시아 지역이랑, 그러니까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소승불교, 대승불교. 힌두교라고 하면 인도를 특정해서 딱 보기도 하고요. 이슬람은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중에서도 서아시아 쪽, 중동까지도 보고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금 다 앵글로는 뭐고, 라틴은 뭐예요? 북아메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남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 관한 설명은 좀 이따가 그 관련 문화권 하면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넘겨. 우리 산업, 유목문화권, 농경문화권 이건 패스. 안 봐.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유럽. 자, 쫙 지우고. 자, 이제 우리가 유럽 문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세 번째.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자, 유럽은요, 세 파트로 나눠볼게요. 유럽을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남부 유럽, 그리고 북서부 유럽, 그리고 삐리리리리리리리 와서 여기 동부 유럽. 좀 쉬운 거부터 가볼까? 자, 기본적으로 이 셋의 공통점부터 보자. 이 유럽이라는 문화, 이 남부 유럽, 북서부 유럽, 동부 유럽을 통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가 베이스고요. 여기서는 또 무슨 혁명?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화가 일찍 됐죠. 산업화 early.
그러면 북서부 유럽부터 볼까? 남부 유럽부터 볼까? 남부부터 볼게. 남부가 좀 여러분들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남부 유럽으로 갑니다. 자, 거기 보면 라틴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저랑 같이. 첫 번째 라틴.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적어. 라틴에서 네모. 우리가 이 남부 유럽의 사람들 라틴인이라고 부르고 라틴족, 라틴어 이렇게 불러요. 남부 유럽의 대표적으로 에스파냐, 정열적인 것이죠. 에스파냐. 포르투갈도 여기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사실 동방입니다. 그리스는 빼고 이탈리아. 한 요 세 개 정도, 요 안쪽에 들어오는 국가들. 그리스는 동방으로 가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그리스 정교거든요. 자, 이 세 개 국가들이 주로 이루고, 남부 유럽의 특징은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앞으로 가야 돼요. 4세기에요. 무슨 일이냐면요, 당시 로마에 콘스탄틴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가 돼요.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은 국교야 이제.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그 뒤로 로마가 둘로 깨져서 저쪽에 서로마, 북서부 여기로 서로마로 가고요. 이쪽에 동로마, 비잔티움, 동로마로 나뉘어요. 서로마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 북서부 지역에서 막 내려온 게르만족, 이 게르만이라는 애에 의해서 쨍그랑나 버려요. 없어져요. 그리고 그 게르만의 후예들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게르만, 북서부는 게르만, 노르만족, 슬라브족 다 있지만 게르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반면 이 동로만은 14세기까지 가요. 14세기, 15세기까지 가요. 나중에 오스만 티르크. 이 티르크는 또 누구냐면은, 옛날 당나라 알아요? 중국 당나라 위에 있던 돌궐이라는 애들이 좀 얘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힘이 좀 약했는지 나중에 둘로 나뉘어요. 정치적인 싸움으로 해서 둘로 나뉘고 그 서돌궐 애들의 주로 이제 애들이 티르크로 넘어가면서 그 이름을 티르크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돌궐 티르크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 오스만 티르크에 멸망해요. 자, 그럼 그때까지 비잔티움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프랑크 왕국 뒤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도 받고 하면서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고 이런 게 쭉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해. 첫 번째. 크리스트교의 첫 번째 대립이. 로마 가톨릭이냐.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이제 그 치하에 있었고, 또 하나의 카톨릭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터키, 비잔티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대제국이냐,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 비잔티움 제국이 당시 14, 15, 16세기 굉장히 16세기까지는 안 볼게. 14세기 당시 굉장히 그 이전이죠. 8세기부터 해서 14세기 굉장히 치열했어.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세계사 한 번 정도 들어온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도 돼. 내년 세계사 배울 거 아니면. 몰라도 돼. 괜찮아. 상식적으로 알자고. 이런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하고 동쪽의 가톨릭은, 그러니까 크리스트가 조교는 나뉘게 된 거야.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하고. 이게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였어. 성상 파괴다. 사실 이거를 결정적으로 나뉘어지긴 하나. 결국 이렇게 둘로 나뉘고, 성상 파괴라는 게 아니지. 이제 성상 파괴라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진짜. 어쨌든,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이 다시 또 나뉘어요. 진짜 카톨릭하고,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는 걸로 흔히 나뉘어요. 그래서, 자, 그리스 정교하고,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다 다릅니다. 뿌리는 크리스천, 예수에 있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세지 배울 때 되게 자세하게 종교서를 배우고요. 물론 세계사할 때는 되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교, 여기는 카톨릭. 그 다음에 주로 여기는 무슨 성 기울까요? 지중해성 기울겠죠.
지중해성 기후고 그게 남부가 사실 여기가 남부 요점에 와야 돼 원래는. 여기 서해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리스라든지 로마 문화를 발상지인데 사실 그리스 잘 보진 않아요. 왜? 그리스 종교 때문에 동물에 살짝 편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대개는 자 정확히 해줄게요. 대개는 그리스를 여기로 봐요 사실은. 근데 세계사적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리스를 여기로 봐요. 이해됐어요? 사상사적이나. 오케이. 그러면은 남부 끝맺고 북서부로 갈게요. 북서부가 좀 쉽죠. 북서부. 자 여기는 카톨릭교 반대 개신교.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랑 조금 반대되는 서안해양성. 대표적으로 여기 무슨 국가? 이러면 게르만, German, 독일, 영국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다. 독일이나 영국이 이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죠. 왜? 영국이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잖아요. 산업혁명의 발상지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동부유럽으로 가네. 동부유럽은 슬라브라고 하는 애들이 주축이에요. 이 슬라브가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기원이야. 러시아라는 국가의 기원이 되는 민족이 슬라브족이에요. 이 슬라브족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가톨릭 개신교가 아닌 그리스 정교. 기후는 사실 지중해성 기후 플러스 그냥 온대 기후라고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 기후는 따로 정리 안 하고 여기 적어놨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라고 적어놨고요. 자, 참고해서 쌤이 이걸 적어놨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지배하는 그리스 정교,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쌤이 그래서 얘기한 거였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 건조문화권으로 갈게요. 건조문화권. 자, 두 번째. 그래서 동부 유럽은 그리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조. 자, 건조 같은 경우 쌤이 딱 세 가지 적어놨는데, 자, 기억해요. 세 가지 딱 여기 적어놨는데 내가. 자, 이슬람교 그리고요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유목을 하다가 이제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한 거예요. 얘네가 이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했고 중앙아시아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들이 어때요? 유전 기름 많이 나잖아요. 기름 지금 잘 안 보이겠다. 이 유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국가예요. 유전. 그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 건조기후 세 가지 정의 딱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조문화권, 다음 세 번째 아프리카 문화권. 이 둘이 붙어있죠 사실은.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얘기하고요. 대부분 여기는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종교는 크게 없고요. 굳이 말하면 사실 얘네는 토착신앙이 강해요. 자, 토착신앙이 엄청 강한데 이 서양에서 19세기쯤 되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싹 들어와가지고 땅 가르기를 해요. 막 진짜 땅 따먹게 돼요. 그러면서 서양의 외래 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19세기 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더라? 그렇지. 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그렇지. 서양 외래 종교가 유입됩니다. 서양 외래 종교가 유입되더라. 어제 강의 찍은 건 굉장히 텐션이 높았는데 오늘은 왜 안 높은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괜히 여러분들 미안하네. 아프리카는 요 정도만 더 정도 될 것 같고 거기 쌤이 적어놨어요. 다. 그렇지. 그래서 분쟁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도 종족,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범위가 달라요. 민족과 국가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난리인 거야. 왜? 서양 열강들이 다 뭐 했기 때문에 땅 따먹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그렇지. 거기 또 적혀 있어요. 원시농업 채집
이동식 화전농업과 플랜테이션. 그래서 쌤이 아까 이거를 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면은 사실은 쌤이 요 13강 안에 쫙 몰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플랜테이션. 그래서 쌤이 이걸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봐주면 돼요. 그렇게 없는 거. 184페이지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거기 184년에 혹시 굳이 심화를 내신다면 그 성산파 계량이 726년이거든요. 네, 혹시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정리하면 되겠고. 네 번째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문화. 그 아메리카 뉴욕 빰빰빠밤빰빠밤빠밤 거기요. 그거는 앵글로인데요. 자, 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 반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하고요.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그 위를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영국의 기본이 앵글로색슨족이고요. 게르만족이고 그 북서부 유럽 지방이 앵글로색슨족하고 게르만족이 우선이 되고 그 안에 남부 유럽이 라틴족이 우선이라 했죠. 걔네들이 다 여기 침략한 거야.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죠. 독립한 지 한 300년도 안 됐어. 아직 300년 거의 가까이 대갈락해. 자, 남부 유럽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앵글로 라틴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보면은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라틴어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라틴에 적지 말고 가톨릭교. 이 가톨릭교가 라틴을 중심으로 들어온다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개신교.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가 앵글로 아메리카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 라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민족 그래서 혼혈 다들 얻어진다 맞지? 이 혼혈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섞였어. 그리고 앵글로는 라틴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앵글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앵글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세계 경제 중심지죠. 뉴욕의 윌스트리트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정리됐으니까 동양 하기 전에 오세아니아랑 북극을 하고 동양 해야 될까요? 동양은 쉽잖아요. 근데 동양 금방 하거든. 오세아니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쳤다 맞지? 나 5살 아니야 15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드립을 꽤 쳤습니다. 여기는요 첫 번째 우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대륙으로 있으면요 나도 대륙이라 치고 있는데 대륙은 대륙인데 섬 같은 대륙이에요. 대륙 같은 섬이 아닌데 반대로인데 어쨌든 섬 아닌 섬 같은 섬 아닌 썸타니 대륙하고 썸탄대요. 그래서 여기는요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고요 개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개발도 많이 안 했어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런 곳에 비해서는 이게 좀 덜해요. 근데 이것이 왜 안 좋냐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렇지 유럽 문화의 전파를 영어를 사용했고 개신교 비중이 높아요. 자 개신교 들어볼까? 개신교를 하고 앵글로 색선족 그치 앵글로 아메리카랑 똑같이 영어를 써요. 영어 밖에 또 오토바이가 브릉 오토바이 소리 굉장히 잘 내셔서 계시던데. 자 영어를 쓴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원주민 문화 에버리지니 어디는 에보로지니 저기 에버로지니도 아닌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원주민 문화인 마오리족 알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퉁퉁퉁 미안해요. 절대 문화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따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원주민 문화가 어디 돼요? 소멸될 위기에 있어요. 소멸 위기.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원주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막 세금도 감면해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원주민들이 더 나태해져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살고 있어요. 세금 받아 먹고
혼자 밥을 다 먹고 혼자 다 TV 자요. 혼자 자요. 나태해졌어요. 원주민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북극 문화권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냥 바로 사회 읽기만 할게요. 읽고 동양 문화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북부, 그린란드와 툰드라 지대, 아까 이 툰드라 기후, 영원히 녹지 않는 땅, 툰드라 지대. 자, 기온이 낮아 농경형 분리여 술록, 유목, 어로하고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아니고 두꺼운 옷을 입죠. 부족, 네네츠족, 이누이트족, 라프족 등이 있습니다. 자, 최근 현대문화 B가 왜 두 개일까요? 나도 몰라요. 새벽 2시에 썼거든요. 자, 이 교재를 새벽 2시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D가 오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최근 현대문명의 전통적 생활 양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우 저러나 바깝네.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네, 우리 북극 봤으니까 7번째네. 북극 봤으니까 7번째. 동양동. 미안해요. 동양은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서아시아는 안 봐요. 왜요? 서아시아 무시하세요? 아니요, 서아시아는요, 건조문화권과, 그러니까 건조문화권, 이슬람교, 건조문화권과 유럽문화권에 각각 나뉘어서 들어가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세 번째 볼까요? 대표적인 남부아시아로 인도. 동남아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 필리핀, 베트남 이런데. 동아시아 알죠? 한중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부아시아부터 볼까? 남부아시아 좀 쉬울 텐데 여러분들이 남부아시아가 별게 없거든 진짜. 여기는 외세가 굉장히 많이 침략했어. 그래서 다양하다. 버라이어티예요. 다양한 민족, 종교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무슨 종교냐고 물으신다면은 무슨 종교일까요? 힌두교겠지요. 힌두교예요. 선생님 여기서 불교도 시작되었잖아요. 불교를 시작한 게 여기가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불교는 사실 발달해서 어디로 먼저 올라가냐면 저기 동아시아로 가버려요. 불교가 남아있기도 해. 그 진짜 석가모니 가르치면 그대로 빼다 다음은 소승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승불교는요 별로 그렇게 자기 인도 내에서 큰 힘을 하지 못해요. 인도에서는 힌두교 그리고 그 불교가 나왔을 때 당시엔 자이나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놓으시면 돼요. 자이나교란 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했었던가요? 아니었나? 동아시아사에서 했나? 자이나교는 굉장히 자신의 몸을 학대를 해요. 고통, 고문을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이나교. 이게 동남아시아로 쭉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이제 불교 중에서도 소승불교.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뭔지 알려면 여러분 윤사 들으시면 돼요. 내가 불교사 할 때 한번 설명 안 했나?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유불도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우리가 9단원까지 완강하고 나면은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지금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경제특강. 경제도 좀 더 깊게 해서 깊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경제특강 먼저 할 거고 그 다음 하는 게 사상특강. 유불도 체크하고 서양 사상 조금만 윤리학 사상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학자들 좀 알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를 좀 할게요. 없어요. 지리도 아까 우리 특강 했잖아요. 지리 특강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쨌든 쌤이 이 경제 특강하고 사상 특강을 선생님 좀 생각하고 있어요. 소승비유는 개인 예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렇지. 세계적인 변홍사죠. 변홍사. 멀그인 한번 적어봅시다. 이제 중요해요. 변홍사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들은 2, 3기적, 2기적이나 3기적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요, 열대 계절풍, 열대 몬순이 되겠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로 갈까요? 동아시아. 자, 동아시아 이름에서 착착 붙어요. 이 동부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거기 보면은, 자, 유교, 불교 문화 발달했다. 자, 유교랑 불교 문화가 발달했고 한자를 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 아래다가 뭐래요? 동아시아 문화권 해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 쫙 그어주세요. 동아시아 문화권부터 해서 빨간 줄 쫙 그어. 중간에 그게 지운다는 의미로.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거 왜 주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요소가 드러났던 거였고 그걸 사실 적용시켜도 무방해요. 무방하진 않아요. 무방해. 어쨌든 그래서 그걸 해도 돼요. 괜찮은데 율령 파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동아시아 고대 동아시아에서 율령이 많이 비슷해요. 지금의 중국의 법과 한국 법과 일본 법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고 굳이 말하자면은 일본에게 당시 당나라는 삼성 6호라는 정치 조직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안에 국무총리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장관들이 있죠. 이런 당나라 삼성 6호 제도를 발해라는 국가가 물려받았고 일본이라는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전파를 했고 전파를 받았고 일본이라는 국가는 전파를 받아서 2강 팔성제로 바꾸거든. 실제로 일본에 이 팔성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뭐 후생 노동성 근데 이슈가 많이 됐죠. 뭐더라? 외무성 이렇게 하여튼 성제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186페이지로 갑니다. 186페이지로 가셔서 그럼 아까 지리특강 탁상 연결해서 할 거 그랬나요? 자, 세계의 문화권별 특징, 서식 티오리, 문제도 있고 OX도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한대기후로 나타나요. 자, 한대기후로 나타난다. 자, 기본적으로 한대기후로 나타난다고 하면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딱 기억해야 돼. 머리에다 빡 집어넣어. 기본적으로 한대기후라고 하면은 북극문화권이에요. 좀 더 읽어볼까요? 주로 술르고 유목하며 사용하거나 사냥, 어로 활동을 통해 생활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대요. 맞는 내용이죠. 북극문화권이고 2번 열대기후 지역이 뭐에 있어?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한 가지야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문화권이야. 열대기후는 아프리카 문화권. 그러면요 우리 이슬람계에 있던 건조 문화권은요 이름 그대로 건조 문화권입니다. 알겠죠? 자, 쭉 읽어볼까요? 원시 종교를 믿는 주민들이 많으며 유럽 진출 이후에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되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막과 초원이 넓게 있는 건조 지역이에요. 이거는요 건조기후죠. 그러면요 건조문화권이에요. 건조문화권의 대표적인 종교 이슬람교죠. 맞아요. 자, 4번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유럽인의 침입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파괴되었다. 이곳은 세계적인 목축업체. 제가 이거 안 적었는데 상업적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자, 거기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좀 더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우리 교재는 적어놨는데 깜빡하고 설명 안 했네요. 상업적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여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딱 보고 여기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구나. 나 5살 아니야? 문화권. 진짜야. 내가 이제 잠 깨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 목소리도 막 빡! 내가 하고 하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볼까? 자, 앉았어요. 내려가요. 쩌쩌쩌. 올라와요. 오, 순식간에 올라왔네. 다시 해야 돼. 야, 아니, 세계 경제의 중심지야. 크리스트교 기억하면 무조건 크리스트교 나오면 무조건 어디라고? 유럽이라고. 여기서 나누면 나누어요. 나누면 나누는 거고요. 안 나누면 그냥 크리스트교 적혀서 무조건 뭐라고요? 유럽. One more time. 유럽. 유럽 문화권. 오케이? 자, 그럼 187페이지로 갑니다. 187페이지로 가면요. 이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총 25개의 여러분들 OX를 풀 수 있는 선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나랑 같이 풀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선지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이번 7단원은 여러분들한테 필기노트가 없죠. 5, 6단원은 다 필기노트가 있었는데 7단원은 왜 없냐면은 7단원은 필기노트로 적용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기노트를 없앤 대신에 OX 양이나 문제 양을 좀 늘렸고 이론 양을 좀 늘렸습니다. 별도로 필기노트 정리하고 싶다면 아까 했던 필기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의 OX 선지를 풀면 됩니다. 이제 쌤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드릴 거예요. 2분이면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딱 2분을 드릴 거고요. 2분에 출처 다 적어놨죠? 출처 확인하느라고 얘를 못 풀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2분 동안 체크하겠습니다. 2분 동안 30개 선지만, 25개죠. 25개 그만 푼다. 25개 선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딱 지금 준비되면 딱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딱 펜 들고 2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자, 손머리 위로 들고요. 자, 지금도 펜 잡으면 딱 부정행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딱 펜을 내려놓고 빨간 펜을 딱 들고 매겨봅시다. 자, 제가 지금부터 답을 다 적어드릴게요. 자, 1번부터 5번. 5, X, X, 5, X, X, 5. 네, 그 다음에요. 자, 6번부터 10번. 6번부터 10번. X, O, X, X, O. 자, 다음 11번부터 15번.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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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16번부터 20번. 자, 16번부터 20번. 내 쌤이 지금 수업하다 보니 코가 좀 막히네. 16번부터 20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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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X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자, 한 번 더 갈까? 21번부터 25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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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해볼까요? 자, 1번. 자, 아시아 계절풍 기후. 자, 아시아 계절풍 기후라고 하는 거는요. 열대 몬순하고 온대 몬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열대 몬순과 온대 몬순, 어쨌든 몬순이잖아요. 아시아 계절풍이니까 몬순이잖아요. 이 몬순 기후니까 아시아 계절풍은 열대 몬순, 온대 몬순 다 포함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거 맞고, 유럽은 밀과 고기를 주식으로 해요. 맞아요? 맞네요. 맞고요. 맞아요. 한 번 더 적어주자. 2번.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산가옥을 지어요. 맞아요. 그럼 그와 반대해서 한대기후는 왜 그랬지? 한대 툰드라 지대에서는 왜 고산가옥을 지었더라? 그렇지. 땅이 녹을까봐. 3번. 힌두교를 믿는 지역은 우리가 어디예요? 남부아시아예요. 힌두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곳은요. 이거는 종교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곳은 이슬람교예요. 왜냐면요. 이슬람교가 건조문화권 지역이지. 여기서 돼지를 기르게 되면요. 돼지가요. 풀을 다 먹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요. 돼지를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워낙 인도 자체도 쌀을 많이 짓고 하는 곳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소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남부아시아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X 맞고요. 4번.
아메리카 문화권은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합니까? 파나마 운하가 아니고 한번 적어볼까요? 네, 리오그란데강 얘기했었어요. X 맞고요. 5번.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네, 영국의 식민지로 개척되면서 에브로지니 마오리족의 문화가 거의 파괴되었다. 선생님,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봐. 영국이래. 국기. 호주의 국기나 뉴질랜드의 국기나 국기를 보면 어때요? 다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죠. 식민지였기 때문이었지.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한 종교. 라마단이 뭐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에는요. 해가 떠 있을 때 밥을 안 먹어요. 해가 없을 때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건조 문화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소를 신성시합니까? 아니요. 이슬람교는 소를 신성시하지 않아요. 소를 신성시하는 것은 힌두교죠? X 맞고요. 7번. 자, 남부 유럽 문화권은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수목농업이 발달하였다. 내가 이랬죠. 과일이 더 달려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해서 아! 라고 해야 된다 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7번은 맞는 얘기 되겠고 8번. 문화권은 자연환경이 유사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지역과는 모두 동일한 특징과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까? 이거 5한 친구들은 앞에 자연환경이 유사하다 해서 네 빠지셨을 거예요. 자, X예요. 왜 아니냐면요. 거리가 가까운 지역. 자,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는 모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유럽 문화권하고 아시아 문화권하고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의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네, 저쪽이 중앙아시아 지역인 거야.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남부아시아 북부, 그러니까 인도 북인도 지방. 그런 데는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거리가 가깝다고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로 하겠습니다. 9번. 자, 빵과 스파게티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문화권을 유럽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유럽 문화권. 인구가 적고 비교적 개발이 늦어 청정한 환경. 아니야. 그건 어디 설명했어? 오세아니아 문화권 설명이었잖아. X 되겠고. 10번. 동부아시아는 유교와 불교 영향을 받은 생활 양식이 나타나죠. 자, 11번. 자, 북서 유럽은 서한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수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여기서 또 탁 짚고 딱 여기서 키로 빠져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왜요? 서한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한 거 맞았어요. 낙농업도 맞아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수목농업은 아니고요. 혼합농업이잖아. 수목농업은 뭐예요? 과일 기르는 거라 했고. 12번. 앵글로 아메리카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미국의 무슨과 윌스트리트 얘기했죠? 5고요. 자, 13번. 문화권마다 경계에 있는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점이지대가 존재합니다. 맞고요. 14번.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동토층의 붕괴로 인한 집 붕괴를 막기 위해 고산가옥이 발달했어요. 수업 중에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15번. 열대기후 지역은 모래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의복문화가 발달했어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더 쪄 죽어요. 가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열대가 아니라 건조가 되겠죠. 네, 답은 X고. 만약 상상을 해봐.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중에 어디를 해볼까? 사바나 할까? 비건기가 오기가 매우 뚜렷한 이 사바나 기후에서 나는 온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천의 옷을 입고 있어. 모래바람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과연 그 뜨거운 날씨를 버텨낼 수 있을까? 좀 더 극단적으로 볼까? 우린기후. 습한데 더워. 근데 온몸 감쌌어. 쪄 죽어요. 진짜 찜기 들어간 거 너 만두 되는 거라고. 자, 16번. 자, 뒷페이지죠? 188페이지 16번.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인더스강에서 종교의식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업 내용도 있는데 제가 수업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상식이 좀 있으면 그만 풀 수 있어. X의 정답을. 왜냐면은 인더스강이 아니라 겐지스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라든지 4대 문명 배웠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인도 문명인데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시기를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고 겐지스강 유역에 있던 시기는 그냥 겐지스강 이렇게 흔히 이렇게 불러요. 이 인더스강 유역에 있을 때는 인도의 드라비다인이 그러니까
드라비다 족이라기도 하고 드라비다인들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인더스 강대. 근데 기원전 한 3세기경 아니 3세기가 아니다 더 오래됐지. 자.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저쪽으로 쭉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래서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때 철기를 가지고 있던 아리아인들이 침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그래서 마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영상이 끊겼거든 잠깐. 그래서 마저 설명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 아리아인이 또 쳐들어왔지. 아리아인이 쳐들어오면서 이 드라비다 지도 왜 이렇게 읽고 있고 오늘은 자, 이 드라비다족들을 지배를 해요. 이 드라비다족들을 지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비다족을 지배를 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카스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서열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족을 막 나누고 브라만도를 합치고 막 이런 걸 만드는데 그 중심지가 겐지스강이고 그 이후로 인도의 중심지는 겐지스강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가볼게. 둥근 지붕과 첨탑의 특징이 모스크는요 불교 문화권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요 유의해 주세요. 18번 북서유럽 문화권은 가톨릭교에 비례 놓고 호남 농업이 발달하였어요. 호남 농업까지는 오케이.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 19번 에스파니아 문화권에는 남부 유럽과 오세아 등이 포함된다. 자, 에스파니아가 어디예요? 에스파냐, 스페인, 남부 유럽이죠. 남부 유럽이면요, 남부 유럽과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배울 때 배우세요. 브라질을 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수강평이 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20번.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종교인, 종교를 가진 문화권은 온대교 지역이다. 자,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교죠. 근데 이슬람교가 온대교였나요? 건조교예요. X. 21번으로 갑니다. 세계 각 지역별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 차이나는 이유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화의 우수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는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화는. 문화는 우열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X 하고요. 22번. 아프리카 문화권과 유럽 문화권은 르그란데 강의 경계를 구분합니까? 아니요. 뭘로 구분해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문화권이랑 유럽 문화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건조 문화권이 껴있거든요. 그럼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는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죠? X 되겠고요. 23번.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한자 영향이 작게 나타나야 크게 나타나야지. 왜 한자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니까. 네, 그 다음 24번. 남부아시아 문화권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로 중국 언어 민족의 분포가 단순하다. 아니야.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까지는 오케이. 종교 언어 민족의 분포가 단순하지 않아요. 왜? 외세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서는 복잡했지 단순하진 않아요. 25번.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해서 인도 문화권에서는 소리 신성시예요. 인도 문화권 오케이. 남부아시아 맞아 같은 내용인데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진 않았지. 그거는 저쪽 딴 나라 얘기 건조기후 얘기고 그거는 X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8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90페이지 191페이지까지 8문제 있거든요. 근데 8문제 풀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바로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OX는 제가 시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다가 오늘 내용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안 드리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단 미리 말씀드리면 2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내용을 배우고 풀도록 할 거고 1번 문제 갑시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요번 3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죠.
자, 땡땡땡 방송국이 내놓은 펭귄 캐릭터 이거 뭐였지? 펭수였어. 펭수. 맞지? 니은. 당당함과 따뜻함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들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인터넷은 쌍방향 매체예요. 쌍방향 매체. 그냥 쌤 이렇게 적어 놓을게.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보기 위해서. 디귿. 팬들이 직접 제작한 엄청난 양의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팬들이 이제는 영상도 제작하네. 이거 우리가 쌤이 해설 강의 때 프리 컨슈머라 해가지고 쌤 이렇게 적었었어요. 맞아요? 우리 해설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요, 이거 정정할게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프리가 이 프리 아니에요. 이 프리예요. 나도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프리가 이 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은 프리 컨슈머. 본인이 생산자에게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거 프리 컨슈머고요. 그 다음에 리을 텔레비전.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기억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뉴미디어가 뭔데? 현대사회의 매체. 아니요. 벽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 와, 지금 햇빛 장난 아니다. 맞죠? 잠깐만 있어봐. 자, 좀 해결 좀 해볼까? 이제 햇빛이 센데. 괜찮아. 쌤 이쪽에서 수업을 할게요. 주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인터넷은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전달하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뭐예요? 이 프리컨슈머는 대중인 문화인 소비자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번이죠. 3번 4번 리을은 텔레비전 청각정보 플러스 시각정보. 자, 그리고 리을 텔레비전은 인터넷에 비해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터넷, 니은이 더 용이하죠.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문제 넘어볼게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번 문제는 쌤이 다음 시간에 풀 거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문화의 속성인데, 속성 관련 문제였다. 우리 속성 관련 내용이 다음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3번 문제를 보러 가겠습니다. 3번. 자, 가나 누리소통망에 소개된 여행기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요. A에서 C에서 보는 거. 이거 쌤이 전에 한번 풀어줬던 문제예요. 19학년 11월 모의고사 3번 문제. 이거는 쌤이 복습하려고 한 번 더 들고 온 문제거든요. 가나 바로 구분합니다. 가 흑벽돌지 건조기후 중에서 무슨 기후? 사막기후. 그 다음에 나는요 열대기후예요. 열대우림이죠. 정확히 보면 사실은 스콜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 정답은요. 그렇죠. B, C. 그렇지. 3번으로 갑니다. 네. A일 수는 없죠. 둘 다 기본적으로. 둘 다 A가 들어간 걸 빼고 봤을 때 3번, 5번 중에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다음은 어느 문화권을 여행하면서 보낸 전자우편 중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권은 지도의 A에서 E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18년도 11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땡땡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오늘 메카. 이 메카가 뭐예요? 그렇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메카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을 방문해서 뜨거운 태양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사원의 첨탑과 돔 형태의 지붕을 뭐라 부르냐면 모스크 양식, 모스크 이렇게 불러요.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왜요? 너무 얘가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요. 사막의 열기와 건조함을 견디고 열매를 맺는 대추야자 나무의 이국적인 풍경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디? 건조 문화권이죠. 건조 문화권. 그럼 정답 어디로 갈까요? B로 가야 됩니다. 2번이고요. 네, 쌤이 지금 코드 좀 막히네요.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다음 기후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 경관으로 옳은 것은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얼마예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고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이건 열대 사바나예요. 열대 사바나고요. 열대 사바나니까 자, 지붕의 경사가 급해요. 열대 우림이고요. 바닥을 높게 끼운 고산가옥. 정답이 2번으로 갑니다. 한번 6번 문제 갈게요. 위주칭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 기억. 아메리카 문화권은 리오그란데 강의 북쪽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과 리오그란데 강 남쪽 지역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을 나눌 수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은 세계 경제 중심지. 주민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면서 힘께라 된다. 함께해요.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혼혈 인종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미음. 두 지역 모두 과거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정답 미음. 5번이에요. 왜요?
앵글로는 개신교고요. 라틴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191페이지로 갈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종교 문화권을 지도해서 고른 것은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여러분. 7번. 자,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서 종교 의식을 하고 소리신 성시할 쇠고기를 먹잖아요. 힌두교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이거는 힌두교에 관하니까 인도 중심으로 4번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서술형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 C, D, E가 F까지. 이게 어딘지부터 한번 찾고 가볼래요? A가 어디예요? 유럽. A는 유럽 문화권, B는 건조 문화권, C는 아프리카 문화권, 아프리카 청춘이다. 자, D는 인도 문화권, E는 오세아니아 문화권, F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에요. 그럼 1번 D 문화권, 인도 문화권의 종교적 특징을 서술하되 D 문화권과 관련 있게 해라 하면은 D 문화권은 힌두교를 믿고 그 다음에 B 문화권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A 문화권과 F 문화권의 관련성은 역사적 사건. 자, A가 유럽이고 F는 라틴입니다. 뭐예요? 남부 유럽이 18에서 19세기에 식민지로 지배를 했고요. 17세기부터 19세기로 할게요. 18세기로 해요. 18세기 이렇게 하자. 19세기쯤 되면 거의 다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있고,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 몇 명 있죠. 네, 시몬 볼리바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비문화권 기후 형태. 비문화권이 건조예요. 이 건조 문화권에서 기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후 형태. 자, 의복. 의복은 온몸을 감싸는 얇은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고요. 두 번째 농업은요.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 농업 적으면 되겠습니다. 주거로는요. 흙벽돌집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동식 천막집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춤이라고 불러요. 춤.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테마 15 세계 다양한 문화권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테마 16입니다, 여러분. 테마 16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아요. 내용도 많고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다뤄놔야지 이제 이 파트의 킬러에 안 넘어갑니다. 이 파트 킬러는 여러분들 202페이지나 201페이지 보면은 순서도 관한 문제예요. 순서도 관한 여기는 굉장히 킬러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